3차 내신주택 이번에는 전 문항 풀이는 안 하고 주요 문항들만 다들 잘 해줘서 이제 일단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항상 많이 보던 패턴,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문제에서 탄젠트 x 구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얘기하듯이 사인 x도를 구해도 되고 코사인 x도를 구해도 되고, 그럼 이제 내가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항상 풀듯이 x가 들어간 직각삼각형을 만드는데 요 안쪽에 지금 뭐 수선의 발이 그어져 있지만 우리가 풀듯이 이렇게 연장하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닮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줄 거야. 그럼 이제 요만큼 길이가 루트 2, 요만큼 길이가 루트 2,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는 2. 뭐 그래가지고 탄젠트 x라고 하면은 요 길이 3분의 1 해서 답 3분의 1 체크해주면 되고, 뭐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 다 지우고 넓이를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도 될 것 같아. 요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우리가 삼각형 ABD의 넓이와 삼각형 ADC 넓이의 합 아니겠어? 그럼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니까 2루트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2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ABD의 넓이는 뭐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면 얘가 1이 나올 거니까 얘의 넓이도 1이어야 되는데, 이 넓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가 궁금한 거니까, 지금 요각에 대한 삼각비가 궁금한 거니까, 뭐 여기 길이 아까 2라고 했고 여기 길이는 2루트 2랑 루트 2랑 하면 루트 10 이렇게 되겠다. 다시 여기 길이가 루트 1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사인 x도 이렇게 해서 구하면 사인 x도가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탄젠트를 구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x도 하면 여기가 루트 10,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도 탄젠트 x도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안에 보조선이 저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아래 방법으로 풀 수도 있지만 요 앞에 풀어준 방법이 조금 더 일반적이고 편하다고 생각이 드네 나는. 뭐 어쨌든 둘 다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둘 다 공부한 걸로 합시다. 다음 8번. 우리 8번 같은 건 너무 많이 나왔는데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길이를 구하는 거냐 삼각비를 구하는 거냐에 따라서 내가 길이를 무시할지 아니면 길이를 가지고 갈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OHC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나오니까 길이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길이들을 정확하게 구해야 돼. 요 밑에 있는 바닥에 깔린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O에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면 요 노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떨어진다라고 했고, 항상 꼭지점부터 2대 1인 거야. 착각하면 안 돼. 그리고 직각 표시는 항상 요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밑변에 중점까지 연결했을 때 그 지점에 직각 표시를 해야지, 자꾸 요 각 B를 90도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돼. 됐어? 요 정도만 주의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기가 9고 뭐 2대1 때 루트 3쯤에 여기가 2분의 9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 전체가 뭐 2분의 9 루트 3. 일단은 이렇게 됐을 때 OHC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 HC의 길이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겠어? HC의 길이는 2분의 9 루트 3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3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OC의 길이가 얼마야? OC의 길이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9인 정사면체였으니까 여기가 9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내가 OH 삼각형을 이렇게 빼와서 그리면 OHC 삼각형을 이렇게 빼와서 그리면 여기 수직 H, O, C, 그래서 아는 길이들 먼저 써보면 여기 길이가 9가 될 거고 여기 길이가 3루트 3, 그럼 여기 길이가 81에서 27 빼면은 54니까 여기가 9, 6에 54니까 3루트 6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3루트 6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2분의 27 루트 2 이렇게 나와서 답은 1번 해주면 되겠다. 뭐 8번 같은 경우에는 뭐 길이 잘 구하면 되고, 이제 우리 무게중심 위치 2대1이 어딘지만 실수 안 하면 되고, 그리고 요도형에서 이제 걱정이 돼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건데, 요 MC의 길이도 높이가 되고 OM의 길이도 높이가 돼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요 MOC는 그러니까 자꾸 착각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내가 MOC 삼각형도 이렇게 따로 빼내와서 왜 자꾸 사각형 그리지? 이렇게 MOC 삼각형도 빼내와서 다시 그려보면, 봐봐, 마지막이야. 이제 여기가 수선해봐 이렇게 딱 내리면 여기가 H가 되고,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여기가 2대 1이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3이 돼서, 우리가 맨날 여기를 x도로 잡으면 코사인 x가 3분의 1,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2루트 2가 될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루트 무슨 루트 10이야 2루트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향만 정확하게 물어보는 각이 이쪽 각이냐 이쪽 각이냐에 따라서 너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삼각비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길이를 묻는 문제여서 조금 더 복잡했지. 근데 이제 항상 정신 차리고 어디가 2대 1인지 그리고 어느 쪽 각을 묻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챙기면 되고, 삼각비를 물었을 때 항상 비를 이용을 해주자.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9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리를 조금 해주려고, 9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대체로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첫 번째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를 A도라고 하면 여기가 90도 빼기 A도가 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사인 A도와 같은 건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A도.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A도와 같은 건 사인 90도 마이너스 A도. 그 다음 세 번째, 탄젠트 A도와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A도를 곱하면 이 값은 항상 1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A도와 90도 마이너스 A도는 더했을 때 90도가 나오는 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인 뭐 A도와 코사인 A도는 항상 1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탄젠트는 45도일 때 1이면서 탄젠트 A도는 A도가 0도에서 90도 사이일 때 탄젠트 A도는 계속 어떻게 되냐면 증가한다. 따라서 결론이 뭐야? 탄젠트 A도는 1보다 클 거야. 언제? A도가 몇 도보다 클 때? 45도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세 번째, 너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A도가 0도에서 90도 사이일 때는 사인 A도는 점점 커지고,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 A도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A 값이 0도에서 45도 사이일 때는 누가 더 커? 코사인 A도가 사인 A도보다 더 크고, 45도에서 90도 사이일 때는 코사인 A도가 사인 A도보다 작다.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그래서 탄젠트 A도는 45도만 넘어가면 항상 1보다 크니까 탄젠트 값은 45도보다 크면 항상 그 어떠한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보다 크다. 그래서 항상 예시되는 거 이런 거 있지? 탄젠트는 46도만 돼도 누구보다 큰 거야? 사인 값은 계속 증가한다 그랬는데 사인 89도보다도 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여기선. 그래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요 첫 번째 요 친구 때문에 두 개를 더했을 때 몇 도가 나와? 90도가 나오는 값은, 두 개를 더했을 때 90도가 나오는 값은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사인 0도는 몇이었어? 사인 0도는 0, 코사인 0도는 1. 그래서 두 개는 같지 않고, 0도에서 90도일 때 A 값이 커질수록 탄젠트 값도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 A 값이 45도일 때는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같겠지. 45도를 기준으로 45도보다 작으면 코사인이 크면은 사인이 크고, 45도일 때는 같고, 그 다음에 A가 30도일 때 사인 A는 몇이야? 2분의 1이고 탄젠트 A는 뭐 루트 3분의 1인데 2랑 루트 3 비교하면 루트 3이 더 작으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그래서 5번. 그럼 5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사인 A도와 탄젠트 A도를 비교를 하면 항상 탄젠트 A도가 같은 각이면 항상 탄젠트도 커. 각이 작아도, 아무리 작아도 항상 사인이랑 탄젠트 비교할 땐 무조건 탄젠트가 커. 요거까지도 5번 보기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요 부분 9번 요 부분들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 10번도 처음 봐서 낯설어서 그런지 오답들이 좀 많았는데, 어찌됐든 이제 요 문제의 핵심은 정사각형이다 라는 사실. 그럼 이 정사각형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A 라고 지정을 하면 요 길이도 A, 그럼 BD의 길이는 루트 2 A가 될 거고, 그 다음 BD의 길이가 루트 2 A인데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BD의 길이와 BE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BE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 A가 될 거고, 여기 길이는 또 A가 되니까 이번엔 요 BF 길이가 뭐가 되겠어? BF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3 A가 될 거고, 그래서 요 BG의 길이가 루트 3 A가 될 거고, 여기가 또 스몰 a다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요 BJ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BJ의 길이가 뭐 루트 3a에다가 하면은 2a가 되겠지? 여기가 2a가 되고, 그럼 뭐 BI의 길이도 보나마나 2a가 될 거고, 여기는 원래 a였으니까 BIJ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스몰 a인데 이 값이 48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a제곱은 48이니까 따라서 a 값은 4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 5번 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13번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선택을 했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 사각형이야. 요 사각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라고 부르고, 요 사각형이 나왔을 때 문제를 다루는 건 정확하게 두 가지뿐이야. 첫 번째 경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사용을 한다. 두 번째 경우 접선의 성질을 사용을 한다. 위에도 정정을 할게. 사각형의 성질이라고. 원에 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1번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번은 요런 얘기야.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 합과 빨간색과 빨간색 길이 합은 같다 라는 성질이 있고, 접선의 성질은 뭐야? 접선들이 길이가 같다. 근데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언제 쓰는 거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 합이 주어져 있을 때, 1번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또는 그냥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두 번째는 1번이 아닌 경우. 됐어? 근데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길이가 지금 8이라고 주어져 있고, 얘랑 마주보는 요 변의 길이가 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경우를 이용을 할 거고, 그리고 항상 모르는 길이 우리가 x로 두기로 했었지? 그래서 내가 지금 AD의 길이 모르거든? 그래서 AD의 길이를 x라고 두면, 우리가 지금 EC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88에 64에 4 하면은 2루트 7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돼? x 빼기 2루트 7이 될 거고, 우리가 마주보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합이 같다 그랬으니까 얘랑 더하면 14니까 이 친구랑 더해도 14. 그래서 2x 마이너스 2루트 7이 14. 따라서 2x는 14 더하기 2루트 7. 이거 내가 미지수 설정 잘못했다. 따라서 x는 7 더하기 루트 7. 그리고 항상 얘기하잖아, 선생님 답이 없는데요? 우리가 구하려던 게 x가 아니라 x에서 뭘 뺀 거야? 2루트 7을 뺀 거니까. 따라서 B2의 길이는 7 마이너스 루트 7에서 5번 해주면 되는데, 방금은 내가 이제 미지수 설정을 웬만하면 긴 걸로 해주는 게 좋은데, 구하라는 걸 확인을 안 해서, 구하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이 친구를 미지수 x로 두고 풀었으면 바로 x가 구했을 텐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나오면 1번을 사용을 할지 2번을 사용을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도 사실 접선의 성질로부터 나온 건데, 우리가 이미 나와 있는 결론들은 사용을 해주는 게 문제 풀 때 유리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자라는 의미. 꼭 구별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 다음 17번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문제 설명이 조금 덜 돼서 아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 정확하게 HGD 요 각이 45도라고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주고, BGF 요 각이 60도라고 추가적으로 줬었으면은 더 문제가 완벽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다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신 건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럴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문제에서 요 BGD는 정확하게 X라고 주긴 했으니까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정육면체가 아니고 직육면체인 거고, 우리가 특수각 중에 하나를 한 변의 길이로 잡을 때, 뭐 나는 이번에는 여기 길이를 1로 잡아보려고. 그럼 여기 길이가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여기 길이도 루트 3이니까 여기 길이도 루트 3.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 길이가 얼만큼이 되겠어? 루트 3에다가 루트 2를 곱하니까 루트 6이 될 거고, 여기 길이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 되겠다. 그래서 2, 루트 3, 2.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인데 우리가 항상 좀 빼내와서 다시 그려보자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삼각형 엄청 안 그려지네. 요렇게 그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여기를 B, 여기를 G, 여기를 D 이렇게 표시를 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BGD가 x라 그랬으니까 요 각이 x인 거네. 근데 요 각이 x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요 각이 x라고 나왔을 때 요 각에 대한 삼각비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요 각을 살려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맞는데, 지금 얘는 무슨 삼각형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얘는 지금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x라는 각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은 요 꼭지각에서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 된다를 먼저 이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각을 살리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꼭지각에서 내리면 바로 저 각이 살려지니까 더 편한 문제가 됐겠지. 그래서 일단 수선을 내리고 우리가 요 길이를 2분의 루트 6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럼 그랬을 때 그냥 코사인 x의 값은 바로 뭐라고 나와? 코사인 x의 값은 4분의 루트 6 이래서 5번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문제의 핵심은 너희가 길이 표시 정확하게 하는 건데, 길이가 없으면 길이를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항상 꼭지각에서 수선을 내려라. 항상 도움이 될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그 다음에 A형은 마지막으로 19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긴 했는데, 너희가 오답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러한 문제도 있었다라는 걸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해설을 할게. 19번, 다음은 원과 직선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원에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래서 그 원의 중심을 구하기 위해선 수직이등분선을 여러 개를 그어서 중심을 찾을 수 있겠지. 아무 현이나 잡고 수직이등분선을 막 그어. 그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막 그으면 그 선들이 한 점에서 모이는데, 그 모이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 되는 거다.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수직이등분 하지. 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현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항상 요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 되지.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 3번, 한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같다. 이건 이제 현에 대한 성질이었고,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이게 지금 보기가 4번이 틀리거든. 근데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지. 한 원이라고 줬을 때 길이가 같은 두 현은, 그러니까 앞에서 한 원에 대해서 라는 얘기가 있어야 요 말이 맞는 거지. 지금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냥 예쁘게 안 거지네. 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공통현이 될 거야. 그럼 이제 이게 한 원은 중심이 여기 있고 한 원은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같지 않겠지? 뭐 그래서 이제 요러한 예시 때문에 4번이 틀리다고 하는데, 조금 뭐 그래 좋은 문제라고 보면 좋은 문제일 수는 있는데, 굳이 막 이렇게까지 해서 너희를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험 전에 경각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문장을 읽었을 때 다 맞는 것 같아도 좀 그 중에 제일 아닌 걸 고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예시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는 좀 안 나오길 바라고, 나는 좋아하지는 않는 문제. 어찌됐든 5번, 원 5 밖에 한 점에서 뭐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길이가 같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접선의 길이도 같지. 그래서 요건 정답 4번 하고 가면 되는데, 4번에 예시가 이런 그림과 같은 예시가 있다 까지만 너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아.